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입찰을 했거나 임장 다녀온 물건 위주로 최근의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아파트나 주거용이나 업무용 등 모두 해당되는 것인데요. 항상 시세 파악과 임장을 통해서 현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보증금이 미납하거나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하는 것들인데요. 언제 받고 어디까지 받는지, 그리고 그 물건들이 낙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얼마였는지, 제가 봤을 당시에 이제 최저가 얼마인지, 유찰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낙찰이 얼마에 됐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전의 물건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한번 관심을 가졌던 거기 때문에 더욱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이 사람들이 이 금액의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아니면 미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꾸준하게 단순히 내가 투자할 것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당장에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조금 관심이 가는 것들은 정리를 해 두셨다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추구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것은 2020 타경 7892 해운대 장산역 쪽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A동과 B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기획 내역을 보시면 감정가는 1억 400만 원이었는데 6회차까지 유찰이 되었다가 7회차에 3명이 입찰을 해서 한 분이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8회차까지 유찰이 되고 9회차 때 지금 한 분이 낙찰을 받으시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3명이나 들어갔는데 왜 미납이 되었고 2등과 3등은 왜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미납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현재 보시면은 주거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전입을 2018년도에 하셨고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얼마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소유주와 아는 사이인데 그 보증금을 얼마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위장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진짜 임차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실제 임차인이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세보다 상당히 비싸게 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차였나 4차 때 임장을 직접 갔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차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임차인께서는 보증금 8천만 원에 전세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임차인이 말한 8천만 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결국에는 계약서와 돈이 오고 간 계좌 내역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 내가 낙찰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요구하기는 힘들겠죠. 만약에 이분이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실거래 신고에 임대 내역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8천만 원을 그대로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1억 5백만 원에 감정가대로 산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 베르나움을 보시면은 전용 면적이 28.31입니다. 분양 면적 55.16이 28.3으로 나옵니다. 실세 실거래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7,500, 또 6,600, 7,000, 이 정도 금액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매 물건은 계속해서 유찰이 돼서 무익료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제 입찰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분은 이 물건을 포기를 할지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가져갈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증금 미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증금이 20%인 348만 9천 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물건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저 같으면은 포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시세 파악과 임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을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물건으로는 201 타경 4183 1번과 2번입니다. 현재 보시면 감정가 6천만 원에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셔서 이제 완료가 된 물건인데요. 임차인이 존재하긴 하였지만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00만 원을 배당을 받기 때문에 따로 인수할 금액은 없었고요. 그러면 이 4,888만 원, 이 금액이 잘 받은 것인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클릭을 하고
이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을 지어주시면은 오피스텔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고요. 우리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물건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층이긴 하지만은 4,100만 원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보여드렸던 이유가 낙찰을 받을 당시에 이미 4,800만 원의 물건들이 매매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깎으려고 하면 몇백만 원 조금 더 깎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내부도 보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못 보고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명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물건을 현장에 가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찰에 들어갈 때 보셔야 될 게 준공 연도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준공한 지 이제 5년 이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손볼 게 없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10년 정도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임대를 주는 곳이다 보니까 수리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도 한 번쯤 바꿔줘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서 항상 보수적으로 입찰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오피스텔들도 아파트와 비슷하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금액에 낙찰을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그렇게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10년 정도 지난 오피스텔은 그 사이에 10년 동안 계속해서 감가를 한 금액들이 있어서 10년 이후부터 한 20년 정도까지는 금액이 크게 뭐 변동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월세를 받겠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는 괜찮지만은 내가 이걸 통해서 시세 차익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지 좋은 곳에 오피스텔 가격이 조금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 물건들에 비해서는 시세 차익보다는 수익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글을 바로 달든지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